하는 후분양이라든지 그리고 해운대라든지 수영에서 공급을 하는 아파트는 더 높은 가격에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심층토론 지금 부산,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분석하면서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신 주식회사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어도 오른 만큼은 아니다. 영상 보고 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이 분석한 지난해 부산 아파트 가격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먼저 중구와 사상구 두 지역만은 1년 동안 오히려 0.6%와 0.4% 각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서구 마이너스 5.4%, 해운대구 마이너스 4.9%였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를 때 상승률이 가팔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른 만큼 빠졌을까? 예를 들어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4.8포인트 올랐다가 지난해 4.9포인트 하락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절대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가격 침체기에 하락폭이 컸다 하더라도 상승기에 가격 상승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절대치로 봤을 때는 하락폭이 컸던 인기 주거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주택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은 높은 금리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현장 체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 2년 동안 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3% 정도가 상승을 한 택인데요. 네네. 그 이후에 1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입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주택이라는 것들이 뭐 개별 특성상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개별 단지 또 특성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년 전에 비하면 40% 이상 오른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유주택자분들은 자기의 이제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유주택자, 무주택자에 따라서 이런 체감의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3고 형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난방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밀 같은 것들을 수입했었는데 그 네네. 수입로가 꺾이면서 여전히 3고 현상에 좀 더 높은 영향들을 지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정점이 언제냐,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인 것에 대한 신호를 네. 많은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은 현재도 지속 중이고 당분간은 ING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속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주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과연 이걸 구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아무래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시점, 그러면 네. 금리가 하락하고 정부에서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기의 흐름에 관한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기 흐름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에 살펴보시면 주택 구매 타이밍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이 과연 언제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미연준의 네. 금리가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시그널 자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그러면 언제 집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12월이었죠. 금융당국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비싼 주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자체가 문제고 이런 대출 대상을 고가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활성화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대부분 많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책들만 보면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 이런 상황들은 뭐 전국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나오는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뭐 지역에 맞는 특히 부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절벽이 아니라 빙하기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빙하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작년 12월 21일 부동산 연착륙 방안으로 대책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얼마 전이죠.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별도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10여일 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서 경제 여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나름대로의 골프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중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반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그 하락의 반전, 포인트, 그러니까 모멘텀이 언제일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매수 타이밍을 정하시기에 조금 너무 멀리 잡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사장님 어떠세요? 마찬가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체적인 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 금리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우리나라에서 뭐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 보면은 역시나 지금 미국 금리를 다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미국 금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캐나다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미연준이 매파가 특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올려왔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회 정도만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 저는 줬다고 보고요. 그 준 신호를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격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죠.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인상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은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한국은행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그 정점은 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미연준의 금리가 멈췄다고 시장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타이밍을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께서는 조금 면밀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문제는 입주 물량입니다. 24,700여 세대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의 적정 공급량은 연간 17,000세대 정도인데 공급 과잉 상태란 뜻입니다. 특히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됩니다. 미분양 살 때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되고 폭락하니까 내 집 팔아서 대체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팔고자 하는 집이 내려갔으니까 신규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 측면도 걱정입니다. PF 자금 시장이 이미 경색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 건설 회사가 당장 이자나 운영 자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 신규 사업들이 중단되면 2년 뒤부터는 부산의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요즘 얘기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과잉 상태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약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매매 거래가 지금 실종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2만 5천 세대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주한 2만 5천 세대 대부분이 이전 주택을 처분해서 매물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놓고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미 지금은 매매가 거의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거의 전세로 다 넘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네. 이제 전세가 하락이 다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올해 한 해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런 얘기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에도 2008년 정도에도 그런 LH가 매입임대 형태로 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전혀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지방에 또 미분양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LH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 임대 형태로 매입해서 소위 전세 사기 등 전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 그 임차인들에게 네. 공급하겠다는 것이 일단에 발표된 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그럼 다 사줄 거냐? 네. 그 미분양을 사주는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미분양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미분양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미분양 숫자라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인위적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 개선이랑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 미분양 주택을 사드린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이게 혜택이 되지 않겠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올라갈 그런 변수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상당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매매 어떻습니까? 가격 아파트의 매매 가격, 네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은 계속 조금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지난 2022년에 한 2.4% 정도 떨어졌을 때 네. 전세 가격은 우리 부산은 3.2%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매매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할 수 있는 것보다 입주할 수 있는, 임차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더 물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범위보다 우리 부산은 먼저 시작했고 물량도 많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네. 바꿔 말하면 우리 지역의 전세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부산에서 지금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물량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 주목할 만한 인기 단지 이렇게 뭐 예상도 많이 하고 그 소비자들도 특정 단지를 주목해서 청약도 준비를 하고 열기가 미리미리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분양가가 상당히 이 분양성을 좌우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가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느 단지가 얼마에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분양가, 경쟁력, 거기에다 중도금 무이자 같은 그런 혜택들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아마 인기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의 분양가라든지 분양 조건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선택을 하신다면 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원포인트 레슨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 인사이트는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다 높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착한 분양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조금 더 낮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약 경쟁률도 높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실소유자 입장에서 청약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저는 마케팅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단지가 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엑스포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주거지 중심 지역, 그리고 요즘에 부산에서 시정에서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15분 생활권이 언급되는 지역을 레이어를 조금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특정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여기서 하실 수는 추천하지 없지만, 않더라도 네. 대강 분위기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단지 브랜드 가치가 있냐 없냐 보다도 오히려 실거주하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사장님? 전세 가격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부산이라고 나홀로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상승은 없다라는 네. 일반론을 확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또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인천도 다 광역시들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우리가 전세가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의 전세가율이 2019년도에 63.9%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5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전세 가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도 전세가율이 63.9%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더 높아진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착한 분양가여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그리고 또 좀 떨어지고 있죠. 이 상태로 본다면 신규 아파트에서 전세 가격이 낮은 네. 임차 물건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전세 가격은 상당 부분 매매 가격에 앞서서 좀 더 다른 네. 지역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제 하위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전세 시장의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네네. 이야기고요. 일단 매매가 비율, 매매가 전세가 비율 자체가 이제 52%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 숫자만 보면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해석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판단들이 아마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또 전세가가 낮춰지고 전세가가 낮춰지면 또 매매가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매매 거래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물량 대부분이 다 전세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 주신 거랑 동일하게 전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는 빌라왕 같은 그런 게 없나 숨어라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깡통 전세가 앞으로도 혹시 가능한가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무자본 갭 투자하면서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난 것이지 현재와 같이 지금 전세가율이 좀 낮은 상태에서 특히 또 빌라나 다세대보다 아파트가 물건이 있는 상태라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의 빌라왕은 나타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 대학원장님 그리고 김혜신 주식회사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